다음 이야기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중국 위안화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저번 질문에서도 했었잖아요. 중국이 인민은행도 사우디에 처음 오픈을 했다고.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또 국제 정세에서 네. 사우디가 원래 완전 친미였다가 네. 최근에는 조금 이제 미국을 좀 등한시하고 좀 자립적으로,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이제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좀 노선이 바뀌고 있어요. 네.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1위, 2위 경제대국이니까. 사우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아니면 양쪽의 이득을 얻어내는 줄다리기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네, 그렇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이제 나라를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약간 소원해진 느낌을 우리가 받은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물론 다시 미국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우디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하지만 사우디가 아예 안 받아주진 않고 네네,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네네, 정확한 방법이십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라고 어느 정도 사우디에 소원해진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뭐였냐면 이제 셰일 가스 레볼루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셰일 가스를 그쪽에서 추출을 할 때 굉장히 싸게 이게 그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자립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브렌트 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 세계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맞습니다. 많아졌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이건 약간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사우디 국가 왕실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있는 언론인이 한 명 있었죠. 카시오지 사건 말이죠. 네. 네네. 그래서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워싱턴, 이제 사우디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서 망명해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분이 이제 그 튀르키예 대사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나오는 건 없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좀 그 이슈를 제기했었죠. 네, 공격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우디 빈살만 왕자 같은 경우에는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에 들지는 않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완전히 가깝고 미국이 적이냐, 그건 아니고 사우디는 그 안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잘하면서 이득을 얻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국가라는 게 사실 이익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사업을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이 사우디아라비아 ETF 주로 어떤 종목들 들어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람코 말고는 사우디? 네. 석유 말고는 뭐 건설 말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한번 어떤 산업들이 좀 유명한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우디 웨이팅을 보면은 금융주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파이낸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반응을 보내냐면, 금융주들이 많아가지고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지수의 안정성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는 조금 더디긴 하겠지만 내려갈 때 덜 빠지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발라탈리티 변동성이 너무 크면 힘든 거니까. 어렵죠. 투자를 할 때 어렵죠. 그리고 어떤 또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나라 1980년대 같다. 우리나라 1980년대 금융주가 그렇게 비중이 높았대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그럼 그 금융주들이 또 성장을 하겠지만 다른 인더스트리 성장할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광산업, 그 중에 이제 업체 중에 하나가 웨이팅이,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위에서 5위 정도는 되는 웨이팅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지수 웨이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비중이. 그 네 번째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마덴 광산 기업이라고 최근에 뉴스가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그 기업이 사우디 북부 지역에 골드 매장량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농담을 하긴 해요. 어떤 농담을 하냐면, 사우디가 아직 딱 가면 교통체증이 좀 된대요. 지하철을 계속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하철 건설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지하철 건설하다가 갑자기 멈춘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건설 하는 업체에서, 아니면 그 건설회사에서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농담은 뭐냐면,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오더라. 이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오더라. 근데 사우디가 철광석, 아이언오어 있죠. 그 다음에 우라니움,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굉장히 중요한 네. 미네랄이죠. 네네,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이 매장이 엄청나대요.
그럼 지금까지 왜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았느냐? 기름 나오니까 그렇죠. 딴 데 뭐 팔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자원들이 있으니까 오일 경제 의존을 줄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얼도 있고요. 이제 산업 같은 것도 있고 농업도 있어요. 와, 사막 국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비중 10번째 차지하는 게 이제 약간 화학 기업들도 있고, 또 사우디 텔레콤들도 있고, 이제 굉장히 좋아지겠죠. 또 제일 중요한 건 아람코죠.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 정도가 원래 갖고 있는 기업 가치를 상장을 시켰잖아요. 아람코는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사우디 왕실이 소유하고 있죠. 그렇겠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20%를 상장을 시키면서 주주들한테 파는 거니까 그만큼은 사유화를 한 거죠. 비슷한 것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번에 또 어제 뉴스가 나왔죠. 아람코가 다른 10빌리언 정도인가 거의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10% 정도를 더 국부펀드한테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국부펀드를 그걸 사용해서 IPO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왕실이 갖고 있는 소유한 국유 자산들을 사유화를 시킬 건데 그 사유화를 시키는 것들도 IPO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치들도 상승하겠죠. 또 다른 IPO 계획이 2024년에 거의 80개 정도가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80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것들을 기업화를 해가지고 IPO를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식시장 굉장히 늘어날 거고, 제가 사우디에서 제일 요즘 이 증시에서 좋아하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매크로 리포트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빈살만은 2030 계획, 비석유 부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발전시키는 거 이뤄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1980년대 중국 같죠. 근데 1980년대 중국은 자금을 유치해야 되죠. 해외 자금을.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인도 없잖아요. 해외 자금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정도죠. 사우디는 자기 돈이 있거든요.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석유 부분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석유 부분도. 그럼 석유 부분은 완전 꽝이냐? 아니에요. 석유 부분도 약간 비중을 줄이지만 뭐 50%에서 49% GDP 대비 48%까지 줄여까지는 않고요. 이제 40%까지 줄였다고 해도 이미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석유 산업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이 굉장히 퍼펙트한 시나리오라고 보더라고요. 그 당시가 언제라고 비교되냐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우디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우디 커런시가, 사우디 통화가 미국 달러랑 3.75로 완벽하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 사우디 통화 정책을 결정하게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3.75 대 1로 완벽하게 페그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오일 가격은 배럴당 80불. 사우디는 그걸 유지할 거예요. 감산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비전 30에 투자할 자금들은 오일에서 오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이때가 2003년에서 2006년 때래요. 오일 배럴당 가격은 80달러 정도고 미국 달러의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은 그때가 6%였는데 2003년에 2006년에 3%로 2%로 줄었대요. 지금도 비슷한 시나리오는 되죠. 제롬 파월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갑자기 비둘기파며 이상한 발언에서 좀 번복을 한 게 있었는데 이 미국 이자율은 줄여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사우디 경제가 그때 2003년에 증시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10배가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증시의 시가총액이 20빌리언 정도인데 200빌리언으로 상승을 한 거죠. 다만 그때보다 이제 경제가 더 많이 커졌으니까 세계에서 17번째 큰 경제고 시가총액으로는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시가총액이니까 그 상승분이 과거처럼 크진 않겠죠. 다만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거다.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수요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럼 오일 가격은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배럴당 80이 아닌 배럴당 90 아니면 배럴당 85가 된다 그러면 그 상승폭은 시가총액 상승폭은 굉장히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이제 그 매크로 리포트라고 이제 그 거시 경제를 보는 외국에서 이제 그런 시각들이 나오긴 해요.